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조회 버튼 쪽 눌러가지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설명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따라해 보시죠. 조회 버튼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지난 동영상에서 했던 뭐 디버깅 하는 것들은 이건 뭐 지우죠. 지우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ds4원.load 하고 svc JSP 땡땡 베이스 언더바 4원 언더바 셀.jsp 물음표 네임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니까 이건 좀 닫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도 이제 잘 해놨나 확인 좀 해봐야죠. 자,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좀 내릴게요. 자, 쓰시면서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에 로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나올 때 쓰는 메서드인데, 화면에서 서버 쪽을 핸들링할 때 쓰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두 개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드 이렇게 하시고 가운데 URL 주시면 돼요. 자, URL은 제가 알려드렸죠. 땡땡 뭐 이렇게 쓰고 앞에 그룹명 뒤에 달라붙는 문자열들. 자,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은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자, 누르시고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저희 회사 본사에 제 교육 서버를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교육 서버 쪽에서 그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데이터입니다. 로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URL 주는 거,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서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URL을 주실 때, 콜론 두 개 앞에가 그룹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서버 쪽 처리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앞에가 그룹명이라 그랬으니까, 제가 어플리케이션 그룹 알려드렸죠. 여기 봐보세요. 어플리케이션 그룹 있나? SVJSP, 이런 거 없죠. 자, 마이 플랫폼에는 그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그룹 말고 데이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밑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에 어플리케이션 스텝 옆에 데이터라는 탭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데이터 그룹스라는 게 보이시죠? 자, 펼쳐보시면 SVJSP라고 데이터 그룹이 있죠? 자,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가져 나올 땐 URL에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데이터 그룹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일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안 나와요. 자, 반드시 데이터 그룹을 사용하셔야만 데이터가 처리된다는 거. 요거 첫 번째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나오죠.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소관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눈에 잘 안 보이죠. 뭔 짓을 하는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감이 잘 오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제가 네임은 하고 이 뒤에 아무것도 안 써놨는데 요거 검색 조건 같은 거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싶으시면 뭐 뒤에다가 플러스 하고서 edit zero.txt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건 제가 생략을 해 놓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신 이 URL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서버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보시고 여기 있네요. 이거 띄워보시고 자, 이건 정지시키고요. 자, 일단 이 부분이 URL이니까 이 URL을 한번 복사를 해보죠. 복사를 해서 좀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요 URL 창에 한번 집어넣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안 터치시면 안 돼요. 뭘 해야죠? 요 뒤에 SVJSP 땡땡 이 부분을 체인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URL 설명드릴 때 한번 해보죠. SVJSP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그룹도 뭐 중요한 건 프리픽스하고 베이스 URL 이쪽입니다. 베이스 URL 클릭해 보시면 여기 선택이 되죠. 컨트롤 C 해보세요. 복사를 하시고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띄운 다음에 요 SVJSP 땡땡 요 부분을 좀 전에 카피하신 걸로 컨트롤 V에서 바꿔놓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하신 URL은 이겁니다. 뭐 특별한 URL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보시던 JSP URL입니다. 자, 한번 엔터 쳐보세요. 자, 엔터 쳐보시면 뭐가 날라올까요? 서버 쪽에서 XML 날라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JSP에서 뭐 하면 될까요? 지금 보시는 이 XML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JSP들 잘들 많이들 해보셨죠? JSP에서 DB에서 뭐 꺼내가지고 out.print 해가지고 이 XML 뭐 쭉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받으실 게 XML 태그는 저희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공부를 안 하셔도 되니까 태그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 마시고 내용을 좀 보세요. 파람스라고 되면 이 부분에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라고 있죠? 이 데이터셋에는 칼럼하고 레코드가 있겠죠. 각 레코드마다 이렇게 쭉 반복이 돼서 나오겠죠. 저희 XML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얘가 JSP에서 만들어서 화면적으로 날라오면 마이플랩은 뭐 할까요? 여기는 XML 자르겠죠. 잘라가지고 변수 처리하고 날라온 데이터셋 요거 잘라가지고 어디다 놓을까요? 화면 쪽에 지금 DS41이라는 데이터셋을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가짜 데이터죠, 이거. 그죠? 테스트 해보려고 만든 가짜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가짜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날라온 진짜 데이터를 마이플랩에 파싱한 다음에 가짜 데이터를 뭉개고 여기다 집어넣겠죠. 자, 얘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면 날라오면 여기 있는 가짜 데이터를 뭉개고 칼럼하고 레코드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데이터 쪽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서버에서 name이라는 칼럼을 예로 들어서 칼럼명을 name이라고 날려보냈어요. 그런데 화면에서 처리하실 때 이거를 name1이라고 줬다면 여기 가짜 데이터 만드실 때 여기다 name1 주시고 name1 칼럼에 가짜 데이터 만드시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성명 칼럼 바인딩 하실 때 뭐 성명 이쪽도 마찬가지죠. 에디트 박스 바인딩 하실 때 바인드 데이터셋 한 다음에 분명히 칼럼을 name1이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죠? 데이터셋에 name1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테스트할 때는 잘 도실 거예요. 근데 서버를 붙여서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뭉개고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갈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에러가 어디서 생기냐면 요거 서버에서 날라오면은 name1으로 칼럼명이 바뀌죠. name으로 바뀌죠. 자, 여기는 name1이라고 현재 해놨다고 쳐보죠. 그러면 바인딩 에러가 나겠죠. 그죠? 바인딩 에러가 납니다. 주의하실 사항이 요거예요. 칼럼명이 화면 쪽에서 작업하시던 화면 칼럼명하고 서버 쪽에서 실제로 나오는 칼럼명하고 요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그 칼럼명 말고 타입 요런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그죠? 자, 서버에서 날라온 걸로 뭉개진다는 거. 요거는 좀 되돌리고요. 자,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들 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 이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제 문서를 보면서 아키텍처를 갖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 처음에 개념 설명 들으시던 아키텍처랑 지금 여기까지 하시고 듣는 아키텍처랑 조금 다를 겁니다. 느낌이. 자, 제가 첫 시간에 그 개념 설명 드릴 때 전체적인 거를 설명드렸는데 요번엔 요 그림은 그 중에서 데이터 부분만 따로 처리해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저랑 같이 데이터셋에 로드라는 메소드를 썼죠. 자, 로드를 돌리면 두 번째로 도는 건 이제 통신 쪽 어댑터가 통신 처리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자, 어댑터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이제 HTTP 프로토콜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웹서버가 동작을 할 겁니다. 웹서버에서 받아서 웹서버 뭐 할까요? 날라온 놈 URL들 뭐 이런 것들 HTTP 프로토콜 파싱하겠죠. 그리고 URL에 적혀 있는 해당하는 JSP 호출할 겁니다. 그죠? 자, 호출하고 나서 DB에서 JSP는 데이터를 꺼내겠죠. 꺼내서 쏩니다. 쏘는데 뭘 쏘죠? 좀 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띄워서 저랑 같이 확인했던 XML을 쏘겠죠. 자, XML을 쏩니다. 그러면 이 XML을 쏘긴 하는데 out.print에서 쏘시면 되긴 하겠죠. 근데 태그 공부를 하기 싫으시죠?
XML 태그를. 그래서 서버단에 저희 라이브러리를 까시고 처리를 하시면 태그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쓰시고 그냥 out.prin트에서 XML 써도 되지만 태그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이 라이브러리가 DB 쪽 핸들링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계 안함 써있죠. 그럼 DB 쪽 처리하는 건 뭘로 하냐면 와스에서 JDBC 같은 거 제공하죠. 그 JDBC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DB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쓰시던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시죠. 네. 이 라이브러리는 들어오는 XML 파싱해주고 나가는 XML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XML이 날아가요. 그러면 XML이 도착을 하겠죠? 그럼 얘가 이제 파싱을 합니다. 속안에 데이터의 종류가 이제 변수랑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 XML 안에 있는 변수 꺼내고 데이터셋 꺼내서, 자, 데이터셋 꺼내면 어떻게 하죠?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 그 내용을 갖다가 엎어쳐가지고 뭉개버리죠. 그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표시는 안 나지만 각 컴포넌트는 바인딩이 걸려 있을 테니까 뭉개진 데이터로 바인딩이 돼서 표시가 되겠죠. 자, 요렇게 흘러간 겁니다. 자, 이렇게 흘러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면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 핸들링 할 때 쓰는 함수가 종류가 3개라 그랬죠. 자, 로드가 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어펜드가 있고, 트랜잭션, 이렇게 2개 더 있습니다. 자, 로드하고 어펜드하고 이런 것들 언제 쓰는 건지 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여기 이 아키텍처에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기 파란색 써놓은 거 있죠? 데이터셋 변수. 왔다가 XML 안에는 쓰실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변수랑 데이터셋밖에 없습니다. 그 2가지밖에 없는데, 그 화면 요소 같은 건 XML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데이터만.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셋과 변수. 이렇게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거에 앞에 N자를 제가 보존하죠. N자라고 표시되는 건 여러 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XML 안에 변수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쓸 수 있고 데이터셋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데이터셋이 XML 안에 여러 개란 뜻은 뭐냐면 이 데이터셋 태그가 이렇게 쭉 내려오죠. 이 데이터셋 태그가 한 번 더 반복되면 2개 데이터셋 날라오는 거겠죠. 한 번 더 되면 3개 날라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 태그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JSP에 대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고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개라고 하는 부분하고 데이터의 종류는 데이터셋과 변수다. 이 2가지 얘기가 여러분들이 마이 플랫폼으로 화면 개발하고 서버 쪽 개발하시면서 곳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화면에 쓸 수 있는 함수 종류 3개 있는데 이 3개의 종류하고 여러 개라는 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로드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로드를 쓰시면 서버로 날아갈 때 데이터셋은 날려 보낼 수가 없어요. 로드를 쓰시면. 하나도 못 날립니다. 날라올 때는 데이터셋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없어요. XML 안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화면에선 딱 한 개밖에는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로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서버 쪽에서 데이터셋 딱랑 한 개 받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로드예요. 어펜드는 언제 쓰냐 하면 마찬가지예요. 로드랑 서버로 날아갈 땐 데이터셋을 못 쏩니다. 날아올 때는 데이터셋을 딱 한 개밖에는 못 받습니다. 자, 요렇게 로드랑 어펜드는 똑같죠. 보시면.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로드는 날아온 데이터셋을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에 이렇게 엎어친다 그랬어요. 어펜드는 엎어치질 않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데이터를 덧붙이는 게 어펜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 대신에 똑같은 URL에 대해서 어펜드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어펜드로 바꿔보면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이렇게 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죠. 여기 아래 보시면 서버에서 날라온 데이터가 뒤에 덧붙죠. 이렇게 뒤에 데이터를 덧붙이고 싶을 때 쓰는 게 어펜드예요. 로드랑 어펜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로드나 어펜드는 제약이 있죠. 데이터셋 못 쏘고 날라올 때 딱 한 개밖에 못 받는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 세 개 함수 중에 제약이 없는 함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트랜잭션. 트랜잭션 함수를 쓰시면 데이터셋을 서버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날라오는 데이터셋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엔 제약이 없는 함수는 딱 트랜잭션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쭉 이것저것 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기대되시죠? 함수 3개 중에 로드나 어펜드는 되도록이면 쓰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되도록 트랜잭션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자, 요게 여태까지 한 얘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되도록이면 트랜잭션 함수를 쓰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JSP의 하나의 URL에 대해서 데이터셋 한 개씩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고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화면 쪽은 얘기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키텍처는 닫을게요. 화면 쪽에 이 부분은 어펜드에서 로드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함수 사용법 이런 거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화면 쪽에서 이제 JSP 처리하는 거 이렇게 사실 데이터 처리하는 거 딸랑 한 줄 쓰면 끝이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JSP 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JSP 쪽은 제가 실습을 안 하고 그냥 샘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탐색기 한번 열어보시고 탐색기에 보시면 에듀케이션 이 폴더 아래 보면 서비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서비스 폴더에 제가 ASP 샘플도 넣어놓고 JSP 샘플도 넣어놨는데 JSP만 설명을 드리도록. 요 중에 좀 전에 호출하신 JSP가 얘입니다. base 4원 cell.jsp. 얘를 설명을 드릴 텐데 편집은 뭘로 한다 그랬죠? 에디트 박스 같은 거, 뭐 아무거나 에디트 툴 같은 거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거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자, 제가 왜 실습을 안 하냐면 여기 실습할 내용이 별로 많지도 않고 여러분들 실전 사이트에서 실제로 JSP를 아예 안 짜시는 경우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명은 함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안 드리고 흘러가는 흐름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뭐 시시콜콜 하나하나는 여러분들 메뉴를 보시면서 다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JSP 써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릴게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 써야겠죠? 페이지 임포트 이렇게 합니다. 뭐 JDBC 붙이고 싶으면 java.sq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 라이브러리 있다 그랬죠? 이 샘플은 저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샘플이에요. 자, 라이브러리 붙이실 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페이지 임포트 com.2ps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희 라이브러리를 구하셔야겠죠? 자, 구하는 거하고 설치하는 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저희 라이브러리는 실제 파일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myplatform.jar 파일인데 요 뒤에 보면 다시 3.1 아니면 3.2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실제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자, 라이브러리 파일은 딸랑 한 개입니다. 자, 요건 뭐 버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자르 파일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 지원 사이트인데 고객지원센터 화면이에요. 자,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myplatform.co.kr 이렇게 하시고 요 중에 보면 다운로드란 메뉴가 있어요. 다운로드 메뉴에 가면 myplatform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사용하라 그러죠. 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죠. 회원가입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 저희 마이플랫폼을 제품을 사신 분 혹은 옛날에 사두셨다면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유지보수 계약을 맺으신 분 여러분들이 직접 맺은 건 아니죠. 그죠? 사거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시는 그 사이트가 저희 제품을 산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막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뭐 저희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약을 뒀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품 사시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메뉴 이런 것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마이 플랫폼 요 메뉴 들어가 보시면
그 서비스 API 이렇게 메뉴가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면은 매뉴얼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또 알아두실 게 자르 파일 말고 매뉴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뉴얼도 같이 보십시오. PID에 있는 헬프에는 매뉴얼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 쪽은.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뭐 교육 동영상 다 끝나고 상세한 것들 궁금하시면은 이 서포트 이쪽 부분에 가보면 제가 인포메이션 눌렀네요. 잘못 눌렀죠. 마이 플랫폼 좀 가보면 뭐 궁금하신 사항들, 기술 문의, 팁 쪽, FAQ, 뭐 기타 등등 자료실에서 여러 가지 도움되실 만한 것들 내용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 지원 팀이 있어서 여러분들 뭐 전화도 응대해드리고 다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이 사이트는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아무나 안 된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제품 사신 분들. 예. 자, 이 자르 파일이 이제 구했다고 치죠. 구했으면 깔아야 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는 와스에다가 그 자르 파일 깔 때 설치하면 어떻게 하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에 카피해가지고 웹서버 리스타트 하면은 자르 파일 끌어올려지죠.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셋업 파일 없어요. 자, 자르 파일 일반적으로 하시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시고. 자, 이제 아랫부분은 내려가겠습니다. 뭐 컨텐츠 타입 이렇게 주시는 거면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통함수를 줬는데, 자, DB 쪽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JDBC 같은 거 쓰시겠죠. JDBC 쓰실 때, 그, 리절트 셋,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리절트 셋이 안타깝게도 소간에 값이 없으면 꺼내면 자바 쪽에 NULL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을 딱 박아주죠. 그거 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웹 하실 때도 많이 만들어서 쓰시는 함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한글 처리나 뭐 이런 것들 잘 안 맞으니까 유니코드 버전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이 플랫폼은 상관없죠. 웹할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니까 이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라이브러리를 쓰셔야 되니까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 이제 그 클래스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겠죠. 자, 그 중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클래스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 중에 맨 최고 상위에 서 있는 클래스가 요 두 개입니다. 변수 리스트, 데이터셋 리스트. 요거를 이제 뉴 해가지고 생성을 했는데, 제가 아키텍처 설명할 때 강조했던 게 있어요.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데이터의 종류는 딱 두 개다. 변수와 데이터셋. 그리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맨 상위에 서 있는 클래스입니다. 변수 리스트, 데이터셋 리스트.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라이브러리 초기화했으니까 JDB 쪽도 초기화 시켜야겠죠. JDBC 커넥션 뭐 이렇게 해놨는데, 참고로 DB는 지금 저희 뭐 교육 서버에 SQL 서버 붙여놨어요. SQL 서버 붙여놨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 웹 해보신 분들 잘 하실 겁니다. 뭐 클래스 거를 뭐 포네임 하고 이렇게 주고 get 커넥션에서 이런 식으로 주죠. 그죠?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 그 다음에 뭐 create state mode 뭐 이런 식으로 주죠.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DB를 붙이는 건 저희 라이브러리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와스에서 제공하는 거 그냥 쓴다 그랬죠. 그죠? 그냥 와스에서 제공하는 거 그냥 쓰시면 될 겁니다. 저희 쪽 라이브러리가 DB 핸들링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말, 이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요건 실전용 샘플이 아니에요. 교육용 샘플입니다. 커넥션 맺을 때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하시면 안 되죠. 커넥션 풀 만들었어야죠. 네, 교육할 때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자,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화면 쪽에서 넘긴, 뭐, 아규먼트들, 이런 거 받아가지고, SQL 만들어서, select all from,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execute query 됩니다. 그럼 뭐 나오죠? result set 나오죠? 자, 이것도 웹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시죠. 여기까지 보면 다 웹에서 하던 거예요. 자, result set이 나왔는데, result set을 가만히 보시면 데이터 셋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사실. 칼럼 있고 레코드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result set을 그냥 화면 쪽으로 날려보내면 당연히 안 날아가겠죠? 그죠? 뭘로 바꿔야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XML 모양으로 out.print해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샘플은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한 샘플이니까, 그 라이브러리 써서 리절트 셋을 변환을 해줘야 될 겁니다. 마이 화면 쪽에서 알아먹게 데이터셋을 퍼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데이터셋이라는 클래스가 서버 쪽 라이브러리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다 이름 주시고, 데이터셋엔 뭐뭐 있었죠? 칼럼명, 칼럼 타입, 칼럼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칼럼 개수가 9개니까 9개만큼 제가 카피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데이터셋 만드는 건 라이브러리 써서 만든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칼럼 추가한 다음에 리절트셋의 레코드 수만큼 루핑을 돌리겠죠. 그리고 데이터셋의 레코드를 추가하겠죠.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레코드의 칼럼명에 리절트셋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퍼넣어줘야지. 그래서 리절트셋을 꺼내서 여기다 퍼넣는 셋 칼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칼럼 개수 9개만큼. 자, 요거가 메인 핵심 로직인데 요 위에 SQL하고 이 핵심 로직에서 여러분들이 처리하신 게 뭐죠? 딴 거 없어요. 리절트셋을 그냥 데이터셋으로 퍼담은 겁니다. 그죠? 요렇게 데이터셋 퍼담으시고, 자, 만일 제가 데이터셋을 2개 날릴 수도 있다 그랬죠? 데이터셋을 2개 날리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SQL 뭐 하나 더 만들겠죠? 그리고 리절트셋 나오면 똑같은 모양으로 또 리절트셋을 데이터셋으로 퍼담는 로직을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그럼 2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쭉 만드시면 될 겁니다. 자, 데이터셋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쪽 라이브러리 맨 상위에 서 있는 클래스가 데이터셋 리스트가 있다 그랬죠. 그 리스트에 add 데이터셋 해서 만드신 클래스를 데이터셋 클래스 요거를 담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더 만들었으면 add 데이터셋 해가지고 하나 더 붙이시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셋 리스트에 여러 개 날려보내고 싶은 데이터셋들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변수도 이제 날려보내야죠. 특히 에러코드 에러메시지 변수 리스트에 직접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에러코드하고 뭐 이렇게 넣으시고 밑에 부분은 이제 SQL 에러 같은 거 났을 때 익셉션 처리들 제가 해놓은 건데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많이들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JDBC 닫고 그죠? 자, 여기까지 위에까지 한 대까지 잘 생각해 보면 작업했던 게 뭐냐면 SQL 써서 리절트셋 만들고 리절트셋을 데이터셋으로 퍼담고 그 데이터셋을 데이터셋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줬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날려보내야 될 데이터들은 전부 어디 들어가 있죠? 데이터셋 리스트하고 변수 리스트 두 군데에 들어가 있죠. 자, 그거를 직접 화면 쪽으로 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웹서버가 중간에 전달해줘야 되는데 웹서버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XML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요 아랫부분이 데이터셋 리스트하고 변수 리스트를 그 XML로 바꿔주는 그런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아웃점 클리어 버퍼는 아웃에 있는 찌끄레기들을 없애는 거, 뭐 이런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웹서버로 전달할 때 쓰는 오브젝트 잘 아시죠? 리스판스 오브젝트.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한꺼풀 씌워놨어요. 이렇게 플랫폼 리스판스라고 이런 클래스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다 이제 아규먼트를 줍니다. 옵션을 줘요. XML.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XML 포맷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한다는 얘기죠. 바이너리 포맷 같은 거 지원을 해요. 바이너리 포맷을 처리하실 때는 위에 있는 로직은 똑같아요. 똑같고 요렇게 요 뒷부분을 보통 압축까지 같이 하거든요. 뭐 바이너리로 옵션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압축한다 그러면 ZLRB 컴프 뭐 이런 거 있어요. 매뉴얼 보시면 그런 걸 사용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로직 똑같고 포맷만 샥 바뀌어서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뭐 포맷에 대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플랫폼 리스판스 점 send 데이터 요걸 쓰시면 여기다 이제 변수 리스트하고 데이터셋 리스트 넣어주시면 날려보낼 거 넣어주시면은 얘가 플랫폼 리스판스가 XML로 쫙 바꿉니다. 바꿔서 웹서버로 전달하는 것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물어보시는 게 웹서버로 전달하는 건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데 전달하는 것까지 이 기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ML 만들어서 쏘는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다들 이해되시죠? 특별히 뭐 난해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게 마음에 안 들죠? 칼럼이 100개면 100개를 다 만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이건 교육용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JSP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JSP 설명은 이 정도까지 드렸으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화면 쪽에서 이렇게 로드, 뭐 어펜드 필요하신 거 함수 쓰시고 JSP 쪽에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XML 만들어서 쏴주면 되고
라이브러리 안 쓰시고 직접 XML 해서 하셔도 되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언급하면, 저희 라이브러리를 썼으니까 이렇게 하지, 저희 라이브러리 안 쓰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le문 돌려서 아웃점 프린트하고 XML 직접 만드시면 되겠죠. 아웃점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서버 쪽, 이제, 데이터 조회하고 하는 내용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회는 요 정도 뭐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특별히 무리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자, 이번 교육 동영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